듣고 또 들어도 알쏭달쏭한 상속과 증여.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할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도 가지가지. 전문가와 함께 쉽게, 현명하게 상속 증여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아주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상속과 증여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철 K은행 WM 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강소연 S은행 WM 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 상속 증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바로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속과 증여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흔히들 상속과 증여를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데요. 네. 둘 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이고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신 날 기준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반면 증여인 경우에는 받으신 분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상속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각자의 재산을 각자 개인이 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상속을 택하느냐 아니면 증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고 계시는 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진세 구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억까지는 10%,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이런 식으로 10억 초과, 30억 초과에 대해서 각각 40%,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은데 세금도 같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증여세는 받는 분, 수증자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상속세의 경우에는 9억 원까지 이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할 때 9억 원에 대해서 2억 1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9억을 자녀 세 분에게 3억씩 나눠주셨다고 하면 네. 자녀 1인당 3억에 대해서 5천만 원씩의 세금이 발생될 텐데요. 곱하기 3을 하면은 증여세로 사전 증여해서 받은 증여세는 1억 5천이고 아까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는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 증여로 해서 6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 것이죠. 네. 참고로 여기서 공제 금액은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상속하니까 방금 그 예시에서 2억 천이고 증여를 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헷갈리겠어요. 이게 내가 미리 이게 증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최대한 늦게 주라고 친구들은 그랬는데 이 방송을 보니까 이거 빨리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자산이 어느 정도일 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상속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거주자가 돌아가시면은 공제 금액을 꽤 많이 해줍니다. 네. 상속공제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자녀가 계신 상태면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주고요. 배우자가 계신 상태면 5억을 배우자 공제로 더 해주는데 배우자만 계시고 자녀분이 안 계시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최소 7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네.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 5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최대 30억까지 받으실 수 있고 네. 금융재산 공제라든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이런 공제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하고 나도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상속세가 나올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증여를 고려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 증여는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얼마까지 증여하실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억 원까지 증여를 하신다면은 10% 20%의 세율이 발생될 텐데요. 네. 만약에 내가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내 재산이 40% 50%다 여전히 그러실 경우에는 사전 증여로 10% 20%를 선택해서 증여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또 민감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날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리 돈을 좀 인출해 두거나 하면 세금 측면에서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하시는 게 인지상정이실 텐데요. 또 과세당국에서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 누수를 막고자 방법을 3가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요. 그 세금 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이제 바꾼 이후에 상속세를 은닉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가산 항목을 두고 있는데요. 현금, 부동산, 그 외 자산으로 구별하셔서 1년 내에 2억 이상, 2년 내에 5억 이상을 인출하시거나 아니면 그 은행 대출을 통해서 채무를 부담하시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그 용도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상속 재산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를 추정하여 상속하겠다.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두 번째로는요. 그 사전 증여 재산은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분의 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으로 보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거든요. 이런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증여한 게 있다고 하면 합산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분이 있는 경우 그 손주분, 아이가 됐겠죠. 그 아이와 그 자녀분의 그 배우자인 경우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해서는 며느리와 사이가 될 때 이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돌아가신 전날부터 소급하여 5년 전까지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10년 단위 증여하실 수 있으실 때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것이 이제 절세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인과 자식은 10년까지의 어떤 그런 정황을 다 네, 그렇습니다. 사사시 뒤지고 네. 며느리와 사위는 5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네. 그 상속 증여는 다른 과세 소득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른 과세 소득과 달리 과세 당국이 세금을 땅땅땅 확정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이제 10억이 넘어가시면 거의 조사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시고요. 그 상속세 납부하신 이후에 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라고 받으시는데 매우 이제 당혹해 하시겠지만 이제 당연한 절차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인의 거래 내역을 한 10년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 재량에 따라서 3년이나 이제 최대 15년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대비해서 사전 증여하시는 게 상속세의 중요한 팁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고려하셔서 실익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요즘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만일의 경우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렇죠. 되겠군요. 네,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왜 나만 그러지? 나만 세금 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그 상속 증여세에 대한 세금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속 전세가 뭐 이게 무조건 다 낸다 뭐 이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요. 제가 사례를 조금 짧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상가를 하나 사서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상가를 하루라도 빨리 정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오래 갖고 있고 싶은데 근데 물려주는 시기를 언제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이런 저희가 그 사례를 갖고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녀 입장에서도 예. 빨리 주시는 게 좋지만 세법상으로도 빨리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빨리 주는 게. 예, 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시라고 하면은 네. 증여세 계산 시에 10년 단위로 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면은 기간별로 최대한 쪼개서 여러 번 주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주시는 게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100세 정도에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100세 시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80세 이전에 한 번 주시고 10년 지나서 90세 이전에 또 한 번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벌써 2번을 주시고 재산이 그만큼 빠진 거거든요. 네. 훨씬 유리하시겠죠. 네, 이번에는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위치에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맥주바와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토지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고 건물은 아들인 제 명의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요, 조금 낯설어 보이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그 적정 임대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만약 적정 임대료가 아닌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3가지 페널티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버님 입장에서 그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있으실 거고, 증여를 받은 아드님 입장에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위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시겠죠. 즉 특수관계자인 아버님 토지에서 그 아들이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혹은 그 건물과 그에 해당되는 부수토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건물만 증여를 받거나 매입하신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무상 사용 이용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일까요? 제가 또 다른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사전 증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미 증여를 해줘서 이번에는 태어난 손자에게 전부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듣기로는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해서요. 과연 손자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라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좀 이렇게 주실 게 좀 많으신가 보다. 손자에게 바로 하는데 이 손자에게 바로 가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가요? 그렇죠. 그 자녀가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다이렉트로 주신다고 하면 네. 이것은 세대를 생략했다고 해서 네.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세대 생략 증여 상속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세대 생략 증여 상속에는 조금 특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낼 세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요.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상속공제 때문에 5억 원이나 10억 원 최소 그 정도 금액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대 생략 증여 시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전 증여 재산 중에 이렇게 세대 생략을 해서 증여하신 것이 합산이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 공제 금액을 적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납분이 생길 텐데요. 예. 증여세를 미성년자가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납해 주시게 되면 네네. 그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라고 봐서 그렇죠. 세금이 추가되겠죠. 네네. 예. 이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상담을 받으실 텐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느끼셨던 게 있을 텐데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꼭 필요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것은 아까워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하셨다가 이게 나중에 들통나서 상속세와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실 세금이 있다고 하면은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의 증여세는 기꺼이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시면 받는 분이나 주시는 분이나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속세 신고를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상속세가 0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신데요. 네. 향후 그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시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향후에 그 상속 재산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기억하셔서 부모님이 일생 동안 모으셨던 그 귀한 재산이 그 자녀분의 그 좋은 토양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현명하게 상속 정의하는 방법 다양한 사례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그동안에 혹시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방송 이렇게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상속과 정여 역시 제대로 알아야 잘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방송 다시 보기도 되니까요.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